지역의 벤처기업을 돕기 위한 대구 테크노파크에 유사 수신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대구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된 중국의 보복이 화장품 산업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역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산지 쌀값이 폭락하면서 정부가 농가에 미리 지급한 우선 지급금 가운데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기온이 일시적으로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침까지는 경북 북부 지역에 눈이 날리겠고 건조한 가운데 공기질은 좋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주 초반부터 매서운 칼바람이 불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찬 공기가 빠져나가고 찬바람도 잦아들면서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3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7도로 3도 선에 머물렀던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온화한 날씨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겠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추워지겠고 특히 이번 추위는 주말쯤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기의 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단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눈이 날리겠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동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가운데 오늘도 풍랑주의보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역의 벤처기업을 돕기 위한 대구 테크노파크에 유사 수신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곳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의 한 사무실. 벤처 자동차 장비업체 간판이 걸려 있지만 연구나 개발 대신 이 장비를 판매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나 적으시나 젊으시나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람을 끌어오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끌어오는 등 단계가 많아질수록 수당이 높아진다고 유혹합니다. 팀 구성 수당에 100만 원을 받고 난 다음 그다음에 팀 매출 수당 50만 원을 받은 이후에 그다음부터 지급되는 것이 관리 수당입니다. 공장 출고가 35만 원짜리 자동차 장비를 220만 원을 주고 구입하는 것이 가입 조건인데 다른 사람을 끌어와도 약속했던 수당은 고사하고 아직 장비조차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유사 수신 행위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큰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때 다뤄준다 하고 차일피일 이제 물건 안 다뤄주고 수당도 안 주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업체가 대구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건 지난달 초. 실제 자동차 장비 업체가 입주 신청을 해 서류를 통과했지만 장비 판매 계약을 맺은 회사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방식의 영업을 하는 판매회사는 인터넷에서 옷이나 잡화를 팔 수 있는 통신 판매 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오는 데다 그러하면서 우리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어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인 사람들도 여가 이 회사가 뭐 대단한 회사 같고. 대구 테크노파크는 취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는 이 업체가 유사 수신 행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되면 퇴거 조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피해자들도 이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두고 잇따라 보복성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한국산 화장품이 무더기로 수입이 불어댔습니다. 지역 화장품 업계에도 당장 불똥이 튀고 있는데 특히 수출 위주의 경산 화장품 산업지구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년 전 화장품 업계에 뛰어들어 17개 나라에 수출을 하며 내실을 다져온 이 중소기업은 최근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통상적으로 반년도 안 걸리던 위생 허가가 1년 가까이 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현재 10억 원대의 피해가 난 데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받아온 허가까지 취소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향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조치가 나오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역 화장품 수출업체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지거나 계약을 고의로 미루는 사례 등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산 화장품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와가지고 계약 지금 미루고 계약 체결 안 하는 데도 있고 홈쇼핑 하기로 했는데 캔슬된 데도 있고. 특히 사드 배치 지역이 경상북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산 화장품 산업 지구도 어떤 식으로든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곳에 들어설 수출 위주의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시장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 신생활그룹의 경산 지역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저희가 사업을 확대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돈이 중국에서 건너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조금 제재를 받을 수는 있긴 한데. 한중 간 사드 배치 갈등이 한류 금지령인 금한령에 이어 화장품 등 무역 보복 조치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 경제계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올해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래된 경유차에 폐차 지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지난 2일과 3일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였고 구미와 김천은 최고 수준인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라가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대구 경북에서도 미세먼지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인 대구는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미세먼지가 줄어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지형적 특성이 있어 대기 오염에 취약한 편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의 하나인 경유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를 도입합니다. 2006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 가운데 총 중량 2.5톤 이상이 대상이고 최고 16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은 16억 원 정도가 배정됐습니다. 우리 이제 지역의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그 노후 경유차만으로 좀 줄여보자고 올해부터 저희들은 아마 장기적으로 계속 아마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상 경유차가 2.5톤 이상이어서 개인 소유의 자가용 경유차량은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던데 가령 이제 그 무게만 하더라도 2.5톤 이상 돼야 되는데 그런 차들이 대부분 영업용 차들이고 고가에 거래되는 차들인데 또 당장 차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원금이 적어서 실효성을 거둘지도 의문입니다. 160여만 원의 지원금이 있을지라도 당장에 차는 있어야 되고 그 돈 가지고 차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폐차기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오래된 경유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산지 쌀값이 폭락하면서 정부가 농가에 미리 지급했던 우선 지급금 가운데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지급한 쌀값을 환수하는 건 2005년 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건엽 기자입니다. 창고 안에 아직도 쌀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정부가 시중 쌀값 안정을 위해 농민들에게 사들인 공공비축미입니다. 정부는 40kg을 기준으로 지난 8월 산지 쌀값의 93%인 4만 5천 원씩을 농가에 지급했습니다. 이른바 우선 지급금인데 8월 이후 쌀값이 계속 떨어져 확정 가격이 우선 지급금보다 낮은 4만 4,140원으로 최근 결정되면서 농민들이 받은 돈을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환수 예정 금액은 197억 원, 농가당 평균 7만 8천 원으로 환수 사태는 제도 시행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원래처럼 쌀값이 폭락한 해가 없는데 농민들한테 돈을 수탈해가는, 뺏어가는 이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절대 이 부분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달까지 농가별 반환 금액을 확정하고 돈을 되돌려주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수매 물량을 적게 배정하는 등의
제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환수액을 반납받아야 하는 농협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골치 나쁘죠. 그래 정 안 주면 왜입니까? 그게 또 문제라니까. 이게 이제 정부에서 해놓고 왜 농협한테 뜨는 기로? 정부는 다음 달부터 우선 지급금을 환수하기로 했고 농민들은 전국적인 거부 운동에 나서기로 해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유례 없는 강진을 겪은 경북 동해안의 지자체가 지진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련 시설을 손본다는 건데 정작 노후 건물의 내진 보강은 예산이 막대하게 든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유례 없이 큰 강진을 겪은 경주시가 예산 14억 6천만 원을 투입하는 지진 안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5억 5천만 원을 들여 재난 방송시설을 정비하고 3억 7천만 원으로 지진관측소 5곳을 신설하며 간포와 양남 등 8곳의 지진의 일 경보 시스템을 교체하는데 2억 2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또 2억 원을 들여 지진대피소 표지판을 설치하고 풍수해보험 가입도 지원합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소 설치 및 경보 시스템 같은 걸 인프라를 전부 다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보완이 시급한 내진 보강 대책은 빠졌습니다. 노후된 저층 건물이 많은 경주 지역 전체 건물 가운데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3.7%에 불과합니다. 경주시청사 등 6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건물과 150여 곳의 지진 대피소도 내진 보강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 지진 이후 많은 자치단체가 내진 보강에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지진 대책을 위해서는 내진 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세제 감면이라든지 지원금 이런 것들로 이제 굉장히 많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정작 피해를 당한 경주시는 이런 실질적인 지원 대책에는 굉장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경주시는 지진 이후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관내 건물이 대부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내진 보강은 일단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또 광범위하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보이라든가 그 사례를 접목해서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면은 가장 합리적이고 앞으로 안전하겠느냐. 같은 지진 영향권인 포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포항시 지진 대책 예산은 도심 경보시설과 지진 대피 안내판 설치 등의 5억 원으로 경주시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다 마찬가지로 내진 보강 예산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경주 지진 피해가 주로 저층 건물들에 집중됐던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들 건물에 대한 근본적인 내진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 구룡포항 앞바다에서 발생한 대형 상선과 어선의 충돌 사고와 관련해서 해경이 사흘째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실종자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최대한 빨리 사고 선박을 육지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상 악화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바다 위로 조명탄이 환하게 바다 위를 비추고 밤사이 수색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홍콩 선적의 원목 운반선 레이크호와 충돌한 친학기 어선 주영호에 탔다가 실종된 선원들에 대한 수색 작업이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경의 경비함정 6척과 헬기 2대, 어업지도선과 해군 초계기까지 동원됐지만 사고 해역에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기 때문입니다. 원목 운반선과 주영호가 충돌한 건 10일 오후 2시쯤.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7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바로 선박 시간인데 밤에 폭풍이 바다에서 생각나고 다 다른 시간에 그랬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더디자 가족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행여 배가 침몰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종 선원 가족들은 최대한 빨리 사고 선박을 육지로 옮길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고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수습대책본부는 기상이 좋아지면 선체 내부 수색을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파도가 너무 4-5m 치서 지금 현재는 못 들어가고 있지만 저희 잠수부를 통해서 2-3일 더 확인한 후에 앞으로 예인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경은 주영호와 충돌한 원목 운반선을 영일만항 묘박지에 입항시키고 선장과 항해사를 상대로 충돌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올겨울 어수선한 시국에다 경기 침체 등 여러 악조건이 겹쳐서 기부 문화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대구의 나눔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2017 희망 나눔 캠페인이 시작된 지 50여일 만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대구의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이 모일 때마다 온도를 높이는 사랑의 온도탑. 지난해 11월 21일 2017 희망 나눔 캠페인이 시작된 지 51일 만에 대구의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대구 지역 모금액은 목표액 72억 3천만 원을 훌쩍 넘은 83억 5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모금액은 지난해 이맘때보다 45% 늘었고 100% 달성도 17일이나 당겨졌습니다.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와 부정청탁 금지법, 서문시장 화재 9억원 모금으로 인한 성금액 분산 등으로 기부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나눔 열기는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5년째 크리스마스쯤이면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며 성금을 전한 키다리 아저씨. 고사리 손으로 모은 동전을 기부한 아이들까지 각계각층의 관심이 있었기에 이룬 성과입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12명이 고액 기부를 하는 등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도 모금액 증가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대구라는 지역 자체가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던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어려울 때 좀 더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반면 경북 지역의 사랑의 온도는 83도에 머물고 있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희망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은 이달 말까지 진행된 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 청년층의 실업난이 심각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청년 실업률은 12%로 전년보다 2%포인트가 올랐고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경북의 청년 실업률은 10.3%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고학력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데다 일자리 신규 공급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한옥을 신축할 때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한옥건립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접수합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35동이며 바닥 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한옥을 신축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4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가 이달 25일까지 서울 제수용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제를 홍보합니다. 대구시는 주요 전통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돌면서 제수용품의 유통기한과 과대 광고 여부 등을 점검하고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정착했는지를 살펴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설 연휴를 틈탄 폐수, 무단 방류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시는 특별 단속과 상황실 운영, 기술 지원 등으로 구분해 3단계로 나눠 진행되는데 먼저 설 연휴 전인 16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악성 폐수 배출업소와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대구시와 함께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공단과 하천 등 오염 우려 지역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연휴 이후에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 관리에 대한 무상 기술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대구시는 올해 여성가족 정책관의 예산을 지난해보다 3.4% 늘어난 약 5,200억 원 정도로 책정하고 양성평등과 균형 잡힌 일가정 생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788억 원을 책정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에 19억 원, 아이돌봄 지원에 54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여성 인력개발센터 등을 통해서 여성 재취업 교육과 일자리 발굴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성주읍 용산 1리 주민들이 30만 원, 성주군 성주읍 학산 1, 2 주민들이 30만 원, 성주군 벽진면 새마을 부녀회 회원 10만 원, 성주군 벽진면 외기 1, 2 주민들이 32만 원.
성주군 벽진면에서 봉학 1, 2 주민들이 20만 원, 간 1, 2 주민 11만 5천 원, 매수 1, 2 주민들이 41만 원, 매수 1, 2 주민들께서 37만 5천 원. 성주군 벽진면 자산 1, 2 주민 38만 원, 성주군 금수면 광산리 서정계 씨 5만 원, 성주군 성주읍 관운사에서 30만 원, 성주군 성주읍 성산 1, 2 주민들이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주 초반부터 매서운 칼바람이 불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이 찬 공기가 빠져나가고 바람도 잦아들면서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있지만 낮 기온은 7도로 3도 선에 머물렀던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이러한 온화한 날씨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내일부터는 다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더 추워지겠고요. 이번 추위는 주말쯤 절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눈이 오고 있는데요. 차츰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영천의 현재 기온 영하 4도, 청도 영하 6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7도 예상됩니다. 김천의 기온은 영하 4도, 낮 기온 6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기온은 영하 2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5도 정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포항의 낮 기온 8도 예상되고요.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를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제법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